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18번째 이야기. 앤 생명을 구하다. 거창한 사건도 대개는 사소한 일과 얽혀 있곤 한다. 얼핏 보면 캐나다 총리가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순방 일정에 포함시키기로 한 결정이 초록 지붕집에 사는 앤셜리의 운명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과연 그랬을까? 총리가 열렬한 지지자들과 그를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기 위해 샬롯타운을 찾은 것은 1월이었다. 에이버니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총리의 지지자들이어서 남녀 할 것 없이 30마일이나 떨어진 샬롯타운으로 향했다. 레이첼 린드 부인도 다를 바 없었다. 린드 부인은 정치에 매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빠진 정치 집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샬롯타운으로 향했다. 남편을 대동한 것은 말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마릴라 커스버트도 함께 갔다. 마릴라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이 총리를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매슈와 앤에게는 다음날 돌아오겠다고 한 뒤 서둘러 집을 나섰다. 마릴라와 린드 부인이 대규모 집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앤과 매슈는 초록 지붕집의 부엌에서 그들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낡은 난로에서는 장작불이 타올랐고 유리창에는 푸른 서리가 내려앉아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매슈는 농민의 대변자라는 잡지를 펼친 채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았고 애는 마음을 굳게 먹고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선반에 놓인 제인 앤드루스가 빌려준 새 책이 자꾸 눈에 들어왔지만 애써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 책은 긴장감이 넘치는 데다 감동적인 단어들로 가득 차 있다고 제인이 잔뜩 자랑을 해놓은 터라 애는 책을 집어들고 싶어서 손가락이 움찔거렸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다음날 길버트에게 1등 자리를 뺏기게 될 것이 뻔했다. 애는 선반에서 고개를 돌린 뒤 애당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상상하기로 했다. 매슈 아저씨도 학교 다녔을 때 기하학을 공부하셨나요? 꾸벅꾸벅 졸던 매슈가 화들짝 놀라며 답했다. 아니, 안 했단다. 앤이 한숨을 내쉬었다.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다면 제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기하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저를 절대 이해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제 인생의 먹구름과도 같은 존재거든요. 전 정말 돌머리인가 봐요, 매슈 아저씨. 매슈가 앤을 위로했다. 글쎄다. 난 너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필립스 선생을 카모디에 있는 블레어 상점에서 만났는데 너가 가장 똑똑하다고 하시더구나. 게다가 일치월장한다고 말이야. 일치월장이라고 하셨어. 테디 필립스 교사 자질이 없다고 수군대는 사람들도 많지만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 같더구나. 앤을 칭찬하기만 한다면야 누구든 좋다고 말할 매슈가 아니었던가. 앤이 불평을 늘어놓았다. 선생님이 기호를 자꾸 바꿔대지만 않으셔도
기하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식 하나를 외우고 나면 선생님이 책에 나온 것과는 다른 기호를 철판에 적으시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헷갈려요. 아무리 선생님이라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저희는 농업에 대해서도 배우는데요. A번이의 길이 왜 빨갛게 보이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배우고 나니까 마음이 놓여요. 마릴라 아주머니와 린다 아주머니는 지금쯤 잘 계실까요? 린다 아주머니는 오타와에서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캐나다가 아주 엉망이라고 하셨어요. 유권자들이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고요. 여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도 하셨고요. 매슈 아저씨는 어느 당에 투표하실 거예요? 보수당. 매슈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답했다. 보수당에 투표하는 일은 매슈에게는 신앙을 지키는 일과도 같았다. 애는 마음을 굳게 먹은 듯 말했다. 그럼 저도 보수당을 지지할래요. 학교의 몇몇 남자아이들은 자유당을 지지하거든요. 필립스 선생님도 자유당일 거예요. 프리시 앤드루스의 아버지가 자유당이니까요. 루비 길리스가 그러는데요.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여자 어머니 쪽 종교를 따르고 정치는 여자 아버지 쪽을 따라야 하는 거래요. 정말 그런가요, 메시 아저씨? 글쎄다. 잘 모르겠는걸. 매슈가 답했다. 아저씨도 여자분께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글쎄다. 없었던 것 같구나. 매슈는 평생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애는 두 손으로 턱을 괜 채 생각에 잠겼다. 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메시 아저씨? 루비 길리스는 어른이 되면 남자들을 줄줄이 매달고 다닐 거래요. 다들 자기한테 홀딱 반할 거라나 뭐라나. 하지만 전 그건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요. 전 제게 꼭 맞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루비 길리스는 언니들이 많아서 이런 건 모르는 게 없어요. 린드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길리스 댁 딸들은 결혼도 다 잘했대요. 필립스 선생님은 거의 매일 밤 프리시 앤드루스를 만나러 가요. 프리시 언니의 공부를 도와주러 간다는 명목이지만 미란다 슬론도 퀸즈 아카데미를 준비하기는 매한가지거든요. 게다가 제가 보기에 도움은 미란다 슬론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미란다 언니가 훨씬 더 멍청한데도 절대 미란다 언니를 만나러 가진 않죠. 세상엔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나도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구나. 매슈가 인정했다. 하여튼 저는 공부를 마저 해야겠어요. 제인이 빌려준 책은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는 절대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물론 엄청난 유혹이긴 해요. 책을 등지고 앉았는데도 막 눈앞에서 아른거리거든요. 제인은 책을 읽고 엉엉 울었대요. 저도 그런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책이 좋아요. 하지만 저는 책을 거실잼 보관함에 넣고 열쇠로 걸어 잠가둘 거예요. 열쇠는 아저씨께 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다 할 때까지 저한테 절대로 열쇠를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무릎을 꿇고 애원해도 말이죠. 제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열쇠가 제 수중에 없으면 더 이겨내기 쉬울 것 같아요. 지하실에 가서 러셋 사과를 가져올까요, 아저씨? 좀 드실래요? 그래 볼까? 사실 매슈는 러셋 사과를 먹지 않는 편이었지만
앤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앤이 깡충깡충 지하실로 달려가 로셋 사과를 접시에 한아름 담아서 돌아왔을 무렵이었다. 부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다이애나 베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숨을 헐떡였고 쇼를 머리에 아무렇게나 두른 상태였다. 앤은 깜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양초와 접시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접시, 양초, 사과가 지하실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 다음날 말일나는 지하실 바닥에서 굴러 떨어진 물건들이 진득하게 녹아 뒤엉켜 있는 것을 치우면서 집에 불이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앤이 외쳤다. 어쩐 일이야, 다이애나? 어머니가 드디어 마음을 푸신 거니? 다이애나는 부들부들 떨면서 애원했다. 앤, 나와 같이 가줘. 미니 메이가 많이 아파. 메리조가 그러는데 후두염이래. 부모님은 샬롯타운에 가셔서 의사를 부르러 갈 사람이 없어. 미니 메이가 너무 아픈데 메리조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 앤, 나 너무 무서워. 매슈는 말없이 모자와 코트를 집어들고 다이애나를 지나치더니 어둑한 정원 밖으로 나섰다. 앤이 모자와 외투를 허둥지둥 집어들며 말했다. 매슈 아저씨는 마차를 타고 카모디의 의사를 모시러 가는 거야. 말씀이 없으셔도 알아. 매슈 아저씨와 나는 영혼이 닮았거든. 말없이도 생각을 읽을 수 있어. 다이애나가 훌쩍였다. 카모디에서 의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블리어 선생님과 스펜서 선생님 모두 샬롯타운에 가셨단 말이야. 메리조는 후두염에 걸린 아이를 본 적이 없대. 게다가 린드 아주머니도 안 계셔. 아, 앤. 앤이 씩씩하게 말했다. 울지 마. 난 후두염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잊었니? 해먼드 부인 댁에 쌍둥이가 3쌍이나 있었다고 했잖아. 쌍둥이들 3쌍이나 돌보면 많은 경험이 자연스레 쌓이게 된다고. 그 아이들도 후두염에 걸린 적이 있어. 토근즙을 가져올게. 여기서 기다려. 너희 집에는 없을 수도 있으니. 자, 이제 가자. 두 소녀는 손을 꼭 잡고 서둘러 연인의 오솔길을 지나 황량한 들판을 뛰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지름길로 가로질러 갈 수가 없었다. 진심으로 미니메이가 걱정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매우 낭만적으로 느껴졌고 이런 감정을 영혼이 닮은 단짝과 나눌 수 있어서 더욱 달콤했다. 그날은 꽁꽁 얼어붙은 맑은 겨울밤이었다. 어둑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비탈진 눈길이 은빛으로 반짝였다. 커다란 별들이 고요한 들판을 비추었고 여기저기 흰 눈이 소복이 쌓인 전나무 가지들 사이로 바람이 휘파람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애는 이토록 신비롭고 사랑스러운 풍경을 오랫동안 꿈꿔왔던 단짝 친구와 함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3살 난 미니메이는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 부엌 소파에 누워있는 아기는 열이 펄펄 끓었고 거친 숨소리가 온 집안에 다 들렸다. 프랑스의 크리크 출신인 메리조는 동글넓적한 얼굴을 지녔는데 베리 부인이 집을 비우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했고 행동이 민첩하지 못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설령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못 되었다. 애는 민첩하고도 능숙하게 움직였다. 미니메이는 후두염이 맞아. 상태가 안 좋은 건 맞지만
이보다 더 안 좋은 경우도 본 적 있어. 우선 더욱 물이 많이 필요해. 다이애나, 주전자에 물이 한 컵 정도밖에 없다니. 이제 내가 가득 채웠으니까 메리조는 난로에 장작을 더 넣어주세요. 제가 언짢게 해드릴 생각은 없는데 이 정도는 미리 생각하셨어야죠. 난 미니메이의 옷을 벗길 거야. 아이를 침대로 옮길 테니 넌 부드러운 플란넬 천을 가져다 줄래? 일단 토근집을 먹여야겠어. 미니메이는 토근집을 잘 받아먹지 못했다. 하지만 애는 쌍둥이를 세 쌍이나 키워보지 않았던가. 이런 일쯤은 애에게 식은 죽 먹기였다.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토근즙을 아이에게 먹이며 길고도 불안한 밤 동안 두 소녀는 미니메이를 정성껏 돌보았다. 메리조도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듯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왔다. 불을 지폈고 후두염 한자 횡동에서 다 쓰고도 남을 만큼의 물을 끓였다. 메슈가 의사와 함께 도착한 때는 새벽 3시였다. 의사를 찾으러 스펜서 베일까지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 미니메이는 한결 나아졌고 곤히 잠들었다. 앤이 설명했다. 거의 절망하고 포기할 뻔했어요. 미니메이의 상태가 갈수록 안 좋아져서 해몬드 아주머니 댁 막내 쌍둥이들보다 더 아팠지 뭐예요. 전 솔직히 미니메이가 숨이 막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토근즙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먹였어요. 물론 다이애나와 메리조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제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이건 정말 마지막 희망이야. 하지만 수포로 끝날까봐 너무 두려워.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3분쯤 지나고 아이가 가래를 뱉더니 곧장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잊고 말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듯 앤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시간이 지나 베리 부부에게 털어놓았다. 커스보트 때 그 빨간 머리 아이 말입니다. 여간 영특한 게 아니더군요. 그 아이가 사람을 살렸어요. 제가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늦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능숙하고 침착하든지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그런 눈빛을 처음 보았습니다. 애는 하얀 서리가 멋지게 내린 겨울 아침이 되어서야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잠을 자지 못해 피곤했지만 눈 덮인 하얀 들판을 가로질러 연인의 오솔길을 따라 반짝이는 단풍날의 아치 아래를 걸으면서 애는 메슈에게 끊임없이 종알거렸다. 아, 메슈 아저씨, 정말 멋진 아침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혼자 즐기시려고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 같지 않나요? 저 나무들은 마치 후 하고 바람을 불면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아요. 새하얀 서리가 앉은 세상에 살고 있어서 행복해요. 그리고 해먼드 아주머니가 쌍둥이를 3쌍이나 낳은 것도 결국엔 유익한 일이었어요. 그러지 않으셨더라면 전 미니메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해먼드 아주머니가 또 쌍둥이를 낳으셨다고 잔뜩 화를 냈던 게 너무 죄송한 거 있죠, 메슈 아저씨. 저 지금 너무 졸려요. 학교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을 것 같고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집에 있는 건 싫어요. 다른 애들이 1등을 차지할 거고
그러면 다시 따라잡기 힘들어지거든요. 물론 힘든 일을 결국 따라잡으면 그때의 만족감도 더 커지지만 말이죠. 매슈가 앤의 창백한 얼굴과 눈 밑에 진 그늘을 보며 말했다. 넌 잘할 거야. 가서 푹 자려무나. 집안일은 내가 할게. 앤은 곧장 잠자리에 들었다. 한숨 잘 자고 일어나더니 사야얗고 붉게 빛나는 겨울 오후였다. 부엌으로 내려갔더니 마릴라는 그 사이 집에 돌아와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앤이 소리쳤다. 총리를 보셨나요? 어떻게 생겼어요? 마릴라가 말했다. 글쎄, 외모로만 봐서는 총리 같아 보이지는 않더구나. 코가 어찌나 이상하던지. 그래도 연설은 잘했어. 난 보수당인 게 자랑스럽더라고. 물론 린드 부인은 자유당이라 못마땅한 것 같았지만. 네 점심은 5분 안에 있다, 앤. 찬장에 가서 푸른 자두절임을 꺼내 먹으렴. 배고프겠구나. 매슈 오라버니한테 어젯밤 얘기는 들었다. 너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정말 막막했을 것 같거든. 난 후두염 걸린 아이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 일단 점심부터 먹으려무나. 네 얼굴을 보아하니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참도록 해보렴. 마릴라도 앤에게 해줄 말이 있었지만 애써 말하지 않았다. 지금 말해버리면 앤이 흥분해서 식욕이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앤이 자두절임을 다 먹고 나서야 마릴라가 말했다. 베리 부인이 오후에 다녀가셨단다, 앤. 너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널 깨울 수가 없겠더구나. 너가 미니메이의 목숨을 구했다면서 포도주일은 미안했다고 사과하셨단다. 너가 일부러 다이애나를 취하게 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셨대. 그리고 너가 부디 자신을 용서하고 다이애나와 다시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구나. 다이애나는 어젯밤에 독감에 걸려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고 하니 보고 싶으면 너가 저녁에 방문해 보도록 하고. 앤, 그렇게 날뛰지 좀 말고. 마릴라는 주의를 줄 수밖에 없었다. 앤은 너무 들뜬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은 흥분해서 벌겋게 달아올랐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저 지금 당장 가도 되나요? 설거지는 못했지만요. 제가 돌아와서 씻을게요. 이 격정적인 순간에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설거지 같은 걸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가보렴. 마릴라가 관대하게 말했다. 앤, 너 지금 제정신이니? 당장 돌아와서 뭐라도 좀 입어. 차라리 허공에다 말을 하는 편이 낫겠네. 숄도 안 두르고 나가버리다니 원. 머리를 저렇게 풀어헤치고 엉엉 울면서 가수원길을 뛰어가는 꼴하고는 독감에나 걸리지 말아야 할 텐데. 애는 눈 덮인 들판이 보랏빛으로 물들었을 무렵 신이 나서 집에 돌아왔다. 남서쪽 하늘 저 멀리에서는 진주와도 같은 커다란 별이 희미한 금빛과 장밋빛으로 반짝였다. 눈이 쌓인 언덕을 가로지르며 들려오는 썰매의 방울소리가 장난꾸러기 요정의 방울소리처럼 들렸지만 앤의 마음과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노랫소리보다 달콤하지는 못했다. 앤이 말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전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요. 완벽하게 행복하다고나 할까요? 비록 빨간 머리를 가졌지만 말이에요. 베리 아주머니께서 제게 입맞춤을 하시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미안해 하셨고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많이 당황했지만 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베리 아주머니, 전 개의치 않아요. 다이애나를 일부러 취하게 한 게 아니라는 것만 다시금 말씀드려요. 그리고 지난 날은 모두 망각의 망토로 덮어버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면 꽤 교양 있죠? 베리 아주머니께 멋지게 한 방을 날린 기분이에요. 그리고 전 다이애나와 오후 내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이애나는 카모디에 사는 이모에게 배운 코바늘 뜨개질 법을 알려주었어요. 에이버니에서는 저희 둘만 할 줄 알아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자고 약속했거든요. 장미 화관이 그려진 예쁜 카드도 줬는데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죽음뿐. 그리고 정말 그래요, 마릴라 아주머니. 학교에 가면 플립스 선생님께 다이애나와 다시 짝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거티파이는 미니 앤드루스와 앉으라고 하고요. 저희는 우아하게 차도 마셨어요. 베리 아주머니께서 가장 좋은 찻잔을 꺼내주셨죠. 전 정말 귀한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짜릿했는지. 전 살면서 비싼 찻잔에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과일 케이크와 파운드 케이크, 도넛도 먹었어요. 과일잼도 2가지나 있었고요. 베리 아주머니는 제가 어떤 차를 마실 건지 물어보셨어요. 그러고는 앤에게 비스킷 좀 가져다 줘요 라고 말했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일 거예요. 어른 대접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렇게나 좋으니 말이에요. 마릴라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건 잘 모르겠구나. 앤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어른이 되면요. 꼬마 소녀에게도 어른처럼 대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창한 말을 써도 웃지 않을 거고요. 전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걸 경험상 알고 있거든요. 차를 마시고 난 다음에는 태피를 만들었어요. 태피는 별로였어요. 다이애나와 제가 둘 다 처음 만들어 본 거라 그런 것 같아요. 다이애나가 접시에 버터를 바르는 동안 저더러 태피를 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 깜빡하고 태피를 홀라당 태워 먹었지 뭐예요. 그래서 태피를 식히려고 받침대 위에 올려놨는데 고양이가 와서 밟아버린 거 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버렸어요. 그래도 태피를 만드는 건 재미있었어요. 집에 돌아올 때 베리 아주머니께서 앞으로 자주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다이애나는 창가에서 제가 연인의 오솔길을 걷는 내내 입맞춤을 날려주었죠. 마릴라 아주머니, 오늘 밤에는 기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을 기념해서 특별한 기도문을 생각해 놔야겠어요.